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1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처가 카르텔이냐, 민주당발 가짜 뉴스냐, 프레임 전쟁이 한창입니다. 자, 대선 때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로 떴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엔 자신의 유튜브에 이제 일타 양평 강사로 변신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한 27분 가량 영상을 올렸는데 분필을 들고 직접 해명을 했어요. 자, 제가 그 내용을 일단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첫째는 지금은 최종 노선을 검토하는 주민 의견 수렴 단계인데 김건희 특혜 노선, 김건희 로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원하는 L자로 꺾는 아니고 상수원 보호구역을 가로질러서 환경이 파괴된다. 또 양평 군민 절반 이상이 강상면, 양평읍에 사는데 이용자가 많이 사는 지역을 90도로 꺾어서 가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주장이고요. 셋째는 노선 변경으로 1,300억 원이 더 늘었다는 주장에는 연결 지점이 바뀌면서 늘어난 건 140억 원에 불과하다. 820억 원 부분은 하남 쪽 계획이 변경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다. 이런 것도 주장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이 김 여사 땅이 고속도로 주변에 있어서 문제된다는 걸 최초 인지한 건 6월 29일 국회 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다 주장입니다. 원희룡 장관의 네 가지 주장과 해명 어떻게 보시는지 네 분 패널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배종호 부위원장님. 네, 원희룡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국토부 주무부처 장관이지 일타 강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국민들이 좀 상당히 어리둥절해 하실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전면 백지화 던져가지고 아주 평지풍파 만들었는데 갑자기 일타 강사로 변신했는지 좀 의아할 것 같고요. 장관이라면 또 국무위원이라면 얼마든지 기자회견 열어서 자신의 입장이라든지 의혹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장이 있거든요. 근데 유튜브 27분이나 해가지고 이런 모습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바람직한 방안인지 아니면 본인이 주장한 대로 오히려 선동을 해서 국민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우려가 되고요. 주장의 대부분이 일방적이고 거짓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 이제 대안 노선을 전 정권 시절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가지고 발주해가지고 설계자가 제시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다. 3월 9일 날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됐고 3월 15일 날 이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가 5월 10일 날 국토부에 강상면으로 종점안을 변경해라라는 내용을 보고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혀 맞지 않고요. 두 번째로 그동안 이제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양평군에서 건의를 했다. 종점안 변경을. 그런데 양평군에서 건의한 3개 안을 보면은 기존에 이 원안에 가까운 그런 노선을 유지하고 다만 거기에 이제 강화 IC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것도 지금 사실과 굉장히 다른 거짓에 가까운 그런 주장이고요. 그리고 본인이 발주처가 보고한 게 5월 19일이고 그리고 나서 취임한 지 사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자신이 다 지락펴락한 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에 보고한 시점은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에 선정된 날짜는 3월 15일이기 때문에 많게는 2달 가까이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여권에서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자기가 사흘밖에 안 됐으니까 전혀 손쓸 시간이 없다라는 건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 군수가 다 주장을 한 안이었다. 종점 변경안이. 그런데 네. 전 군수가 주장하고 지역위원장이 주장하고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냐면은 종점 변경이 아니고 강화 IC를 설치하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전혀 맞지 않다라는 네. 얘기. 그래서 마지막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유튜브 강사가 되지 말고 네. 정식으로 기자회견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행 비대위원. 이게 이제 그 국가의 중요한 그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인데요. 이 도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이번에 같은 경우는 경기도, 또 문화재청까지 다 종합적으로 도로를 건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아마도 내노라 하는 고속도로 건설 국가일 거예요. 그리고 도로는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환경, 인구, 교통량을 다 검토를 하죠. 그런데 이미 관련 직인이 찍힌 관련 서류까지 다 나와도 거짓말이라고 저렇게 사기를 쳐요.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단 한 번도 강상면이 지금까지 거론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모든 서류에서 다 드러나와도 저렇게 거짓말을 해요. 물론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뭐 얼마나 입만 열면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루 이틀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관련 서류들이 이렇게 쪽쪽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3월 15일 날 그 용역 업체를 선정을 했어요. 네.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은 바뀌었죠. 그렇지만 정권 마지막 날까지 자기 알박기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아니 임기 마지막까지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세요.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우리 인수위가 들어가서 용역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아니 당신네들이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거짓말을 시켜요. 아니 무슨 인수위라는 것의 성격이라는 것이 뭐 너무 설명 안 드려도 뻔히 알 텐데 아니 본인들이 용역업체 선정을 하고 인수위 때 압박을 가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뭐 엄청난 신 같은 존재예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했잖아요. 이런 것도 뭐 인수위 이렇게 제가요 오늘 몇 가지 이 경기도지사 직인이 찍힌 서류까지 갖고 나왔어요. 서류까지 갖고 나왔는데 보십시오. 그 2030 양평 계획 그거 언제 경기도지사 여기에 그 강서면 IC가 있습니다. 2018년 2월 13일 날 경기도지사 직인까지 찍혀 있어요. 여기에 경기도지사의 직인까지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비 타당성 조사는 불과 1억 들여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본조사가 24억 들여서 했다고 해요. 그 타당성 조사에 있어도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요. 김동연 지사예요. 이 양반은요. 올해 2월 달에 이것이 88도로 경기도에 뭐 88번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대한 노선이 경기도와 협의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네, 경기도지사에 나중에 또 네, 나오니까. 하세요. 이제 다 할 수는 우리 없으니까. 조상호 부위원장도 충분히 네. 시간 쓰세요. 네, 사실은 뭐 자꾸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누가 하는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지금 자꾸 그 원희룡 그 장관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군수가 뭐 자꾸 요청했다거나 뭐 민주당에서 먼저 이 사업을 벌였다거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그 정동균 군수가 처음에 제안했던 안들은 주민간담회 녹취록도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녹취록에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일부 주민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종점을 좀 바꿔가지고 오히려 양평군을 정확히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도로로 만드는 게 좋지 않겠냐. 양평군 입장에서 당연히 좋겠죠. 근데 이거는 국제 사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정동균 군수가 뭐라 그러냐면 그런 방식으로 노선 변경 주장했다가는 이 사업 자체가 엎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점을 변경할 수는 없고 그 대신 그 사이길에 강화 IC, 그러니까 IC 하나를 좀 그 운신리 쪽에다 설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드려보겠다. 그러니까 종점을 바꾸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이미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국토부에서 또 거짓 해명을 했어요. 뭐 14개, 그러니까 종점이 바뀐 사례가 14건이 있다. 예. 그거 지금 보니까 다 아니잖아요. 이번에 또 YTN에서 보도를 다 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거짓말을 덮어나가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뭐 민주당이 먼저 했다. 아까 용역 마찬가지입니다. 용역 개시일이 5월 10일이에요. 지금 자꾸 뭐 5월 10일 날 최초 노선 변경을 검토해서 얘기했다는데 용역 개시일이 5월 10일입니다. 그때 여러 가지 대안 노선들을 검토해 보겠다는 게 거기 입장이었고 그때 그러면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후 용역 결과도 7월 달에 끝납니다. 근데 무슨 그게 다 그러면 결국에는 개시와 시작과 끝이 용역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이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진 거예요. 단지 입찰만 3월 12일 날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많은 안들 가운데서 처음에 먼저 제안한 것도 국토부가 먼저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지금 자료로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양평군이 1, 2, 3안 그중에서 1안은 기존 노선하고 똑같습니다. 거기 IC만 좀 신설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그걸로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 다시 또 되돌아온 게 이른바 3안 지금 김건희 로드라고 불리는 그 안에 대해서 딱 콕 집어가지고 다시 재차 환경영향평가 검토를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국토부 주도로 이루어진 게 다 보이는데 이거를 다 지금 와서는 무슨 민주당이 했고 민주당 정부가 이미 계획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밀면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장관에 대해서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우리 박진호 당협위원장. 예, 어제 원희룡 장관의 설명을 들으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상식을 가지신 국민들께서는 이제 원희룡 장관의 말이 다 설득이 되고 맞다고 이야기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이제 그 노선이 가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노선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주민들이 얼마나 원하고 또 이제 비식값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그래서 가업 지침서에 대안 노선 제시해라고 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써 있으니까 그럼 대안 노선을 제시한 거예요. 대안 노선을 제시하니 비식값이 훨씬 높다. 그럼 당연히 글로 가고 많은 주민들 지금 강화면, 강상면, 양평읍에 6만여 명이 살고 있고 원래 가는 노선이 2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선을 주장하는 것. 그리고 아까 강화 IC만 설치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강화 IC만 설치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니은자 도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 40m 교각이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파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됐다. 그냥 강화 IC만 설치해주고 원하는 대로 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억지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안에 내부적인 과정에서 진실이다 아니다 이런 것은 이제 다 증명하면 될 일이거든요. 다 서류로 남아 있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왈가불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것은 저희도 못 본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요구하면 될 것이고 우리는 국민들만 위해서 보자는 거예요. 제 정쟁하지 말고 지금 민주당 지금 뭐 김건희 도로 특검하라 뭐 이런 현수막 지금 전국에 다 도배됐잖아요. 저희 오늘 아침에 김포 오면서 다 도배됐던 걸 봤는데 이것을 지금 총선까지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속셈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더도 말고 양평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총선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자라는 것을 국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민주당이 이제 원희룡 장관도 어제 이야기했듯이 이제 원희룡 장관이랑 이재명 대표가 그저께 자신 있으면 토론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토론하면 거기 안에서 서로 다 증명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이제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방적인 양쪽의 주장만 있으니 국민들도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그렇게 좀 잘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